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이번 영상도 본격적으로 파이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비트코인 소식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새로운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 기준으로 약 11만 1000달러 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보자면요, 최근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형성이 되었고요. 이 시점에 마침 비트코인이 이전 고점을 돌파한 시점과 정확히 겹친다라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방향은 비트코인이 기존의 저항을 완전히 넘어서면서 새로운 가격 영역을 탐색하는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파이어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비트코인의 11만대 강력 저항선은 이미 깨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보았던 흰색 라인이 가장 강력했던 저항 라인이었는데요, 이것을 뚫어내었고 현재 이 위로는 아주 연한 매물대만 촘촘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방심하기는 너무 이르고요, 이 아래로 지지 라인도 역시 크게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폭의 조정 또한 동시적으로 염두를 해놓고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5월 22일은 비트코인의 피자데이입니다. 이날은 2010년으로 돌아가서요,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한 프로그래머가 10,000개의 비트코인을 사용을 해서 파파존스 피자 2판을 구매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총 10,000개의 비트코인의 가치는요, 약 41달러였지만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가치는 무려 11억 달러,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년 사이에 엄청난 성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비트코인이 처음부터 순조롭게 성장을 해왔던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 사망 선고라는 다소 흥미로운 사이트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런 역사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이 비판 글의 역사를 찾아보시면요, 그동안 미디어에서 언론에서 쏟아졌던 수많은 이 비트코인 관련 비난 글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스캠이다, 가치가 제로로 될 것이다, 상승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폰지 사기와 같은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기록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트코인이 얼마나 많은 오해와 저항 속에서 꾸준히 성장해 왔는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는 단순히 비트코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과 혁신이 기존 질서와 충돌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저항이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파이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는 현재 0.82달러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시총 26위에 올라와 있고요. 현재 보시는 건 4시간봉 차트입니다. 5월 14일 업데이트와 컨센서스 2025 이후에 상승과 하락을 겪은 후에요, 다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파이 또한 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다시 64%까지 상승한 상태인데요, 이처럼 비트코인 시장 지배력이 강해지고 있는 이유는 최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데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에도 어느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알트보다는 비트코인 중심의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 이하로 하락하는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알트코인 시즌의 시작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겠고, 어쨌든 도미넌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알트코인이 힘없이 주저앉아서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더 큰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상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파이 단기 상승 관련해서는 제 채널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를 해왔던 부분이 바로 이 알트코인 시즌이 도래를 할 때 파이코인도 반드시 한 차례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언급을 자주 해드렸었고요. 물론 가격이 상승한 만큼 이후에는 일정 수준의 조정이 뒤따르겠지만 한 번이라도 의미 있는 고점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커뮤니티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고요, 또 파이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시장에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알트코인 시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는 파이를 장기적으로 홀딩하는 유저들에게도 신뢰와 확신의 기반이 되어줄 수 있고, 단기 매매를 시도하는 투자자들에게도 기회 창구가 되어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기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OKX에서 현재 파이 선물 청산 물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의 가격이 0.7달러에서 0.8달러까지 급등하는 구간에 상당량의 숏 청산 물량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후에 짧은 급락 조정 단계를 주면서 롱 청산 또한 크게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파이의 가격 상승으로 숏 포지션의 대거 청산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내리꽂는 하락으로 롱 청산도 항상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고요. 특히 파이는 이렇게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는 무빙이 타 코인에 비해서 현재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물 거래보다는 현물 거래, 또 선물 거래를 굳이 하실 거면 쉽게 청산당할 수 있는 고배율보다는 저배율의 레버리지로 투자 전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파이 전 코어팀 멤버였던 저스틴 우의 포스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는 단순한 토큰 그 이상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수년간의 믿음과 조용한 확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에서 모든 선택이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당신을 다치게 할 수 있고 맹목적인 증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를 논리적으로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지 맹목적으로 움직이지만 마십시오 라고 포스팅을 해서 우리가 이 파이의 펀더멘털을 얘기하고 커뮤니티가 서로 으쌰으쌰하는 것도 좋고 매일 파이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비난하기에 바쁘고 너무나 억측을 해가면서 코어팀을 비난하는 것도 다 자유이긴 하지만 분명히 파이도 냉철한 투자 세계의 자산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것으로 충분히 수익을 얻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이걸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영상에서 말하는 무조건 파이 얼마 간다 이 이야기를 맹신하지 마시고요. 물론 제 영상도 무조건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 자료로만 쓰시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커뮤니티 분위기가 너무 뒤숭숭하기 때문에 저스틴 우가 이 분위기에서 적절한 이야기를 꺼내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 브라우저 메인 화면에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파이 도메인 경매 기능이 이제 메인 화면으로 나오게 된 것이고요. 파이 도메인 경매 시스템이 무엇인지는 파이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한 줄로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파이 도메인 경매라는 것은 파이 생태계 내에서 고유한 파이 도메인을 파이오니어들이 파이코인으로 입찰을 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웹 3.0 기반의 디지털 자산 경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러가지 기능들이 나오게 되는데 검색을 원하는 도메인 주소를 여기에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고 또 전체적인 경매 현황을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입찰 현황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경매 현황에 들어가셔서 가장 높은 입찰 금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파이가 무려 26,000파이에 입찰이 된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애플.파이가 24,000파이에 입찰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쿠팡.파이도 입찰이 되었습니다. 15,000파이가 지금 입찰이 지금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참고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 코어팀이 공지에서 미리 언급을 했었지만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런 입찰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이슈가 그 예가 될까라고 했을 때 상표권 문제가 그중 한 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은 미리 취소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고 여기에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파이 경매 관련해서는 파이 온체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파이스캔 사이트에서도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도메인 경매에요 11만 건이 넘는 입찰이 있었고 여기에 총 270만 파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걸 밸류로 계산을 해보자면 약 22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커뮤니티가 나름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이 경매 이벤트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고래 지갑 중 하나이죠. 지속적으로 대량의 파일을 모으고 있는 이 GASW 지갑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어팀의 파운데이션 지갑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파이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 지갑으로 나오고 있고요. 무려 2억 5천만 개 이상의 파일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 4시간 전만 하더라도요 약 289만 개 파이코인을 지금 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너무나 많은 양을 OKX 거래소를 메인으로 해서 지금 출금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지갑이 OKX 거래소의 다른 지갑이 아닐까 그런 의심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의문스러운 점은 거래소 지갑에서 다른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을 할 경우에는 이 파이코인의 수치를 보면은 보통 500만 개, 1000만 개 이런 식으로 딱 맞아 들어가는 경우로 이동시키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현재 GASW로 지금 들어가는 이 수치의 양을 보면요. 마치 매수를 해 갔을 때의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또 누구도 현재 이 지갑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제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이 OKX의 또 다른 지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냥 고래 지갑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지갑이
OKX의 다른 지갑일지, 아니면 다른 거래소의 지갑일지, 아니면 KYB를 통과하지 않은 다른 기업이나 거래소의 지갑이 될지, 다른 그룹이나 개인의 지갑일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면요, 우리 파이오니어 분들께는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요, 비트코인이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고 아직은 약하지만 여러 알트코인에서 조금씩 순환 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머지않아서 시장의 중심이 알트코인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파이도 이 흐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힘을 내보시고, 현재는 우리가 파이를 채굴을 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흐름, 그리고 알트코인 시즌의 전개 양상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에게도 반가운 소식, 긍정적인 흐름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